네, 이번 시간에는 모평균의 추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평균의 추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모 집단의 평균을 너무 많아서 다 구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추측해 보겠다는 거야. 추측. 우리 뭐 여론조사 같은 거 하잖아. 어떤 뭐 후보가 뭐 가장 당선 가능성이 높냐 뭐 이런 걸 조사하는 것처럼 전 국민을 상대로 다 할 수는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뭐를 통해서 표본을 추출하겠죠. 이미 추출된 표본을 통해서. 근데 그 뭐래? 표본 평균을 통해서, 표본 평균 x바의 값을 통해서 표본의 평균을 가지고 어느 정도 추측은 할 수는 있겠지. 물론 정확하진 않겠지만. 자, 그래서 그 정확도를 우린 또 신뢰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얼만큼 믿을 수 있을까? 자, 예를 들면 고등학교 뭐 2학년 남학생들의 키의 평균을 다 조사할 수 없지만 내가 만약에 추측을 한다. 그러면 만약에 뭐 1m 이상 평균이 2m 이하 이러면 100% 맞겠죠. 그럴 때는 신뢰도가 100%가 되겠지. 근데 예를 들면 뭐 한 170에서 180 사이다. 그러면 과연 그게 정확하게 얼마나 맞을까? 95% 정도가 맞다. 만약에 신뢰도를 믿을 만한 정도가 95%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 100번 조사했을 때 95번 정도는 그 실제 모평균이 내가 추측한 평균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얘기겠지. 5번 정도는 실패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170에서 180이라고 추측했는데 뭐 181이 된다거나 169가 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100번 조사하면 5번 정도 틀릴 수 있을 만큼의 신뢰도 믿을 만한 수치가 된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생각하시면 되겠어. 그래서 표본 평균을 통해서 모평균을 추측하려고 하는데, 자, 신뢰도가 예를 들면 50% 이러면 별 의미가 없잖아.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고등수학에서 사용하는 신뢰도는 95%만큼의 믿을 만한 신뢰도와 주로 99%의 신뢰도 두 개를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표본 평균을 통해서 모평균이 어느 정도에 위치하고 있겠다를 생각하는 건데, 저 구간이 아까 선생님이 한 것처럼 1m 이상, 2m 이하 이렇게 하면 그거는 뭐 추정으로서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신뢰도는 가능하면 높여주고, 신뢰도는 뭐 95, 99 이렇게 좀 높여주고, 신뢰 구간의 길이는 좀 짧아야지만 그게 좀 추정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자, 우리 이제 표본 평균과 신뢰도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자, 모평균 모집단이 정규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라면, 자, 표본 평균 x바라는 확률 변수는 정규분포 m, 표본의 크기를 n이라고 했을 때 n분의 시그마 제곱이라는 이런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그랬죠. 자, 그랬을 때 이 표본 평균 x바에서 사용하는 확률 변수 표준화를 시켜주면 이 z라는 놈은 시그마가 여기서는 이게 지금 분산이 여기다 루트를 씌워야 되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라는 숫자가 될 거고, 그 다음에 x바에서 평균 m을 빼게 이렇게 표준화를 시켜주겠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자, 표준 정규분포 표를 보시면 정확하게 이렇게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의 어떤 확률 변수 z가 속할 확률을 구하면 얘가 0.95가 된다는 거야. 즉 여기에 있는 이 숫자가 1이 들어가면 그 숫자가, 그 표준화된 숫자 z가 마이너스 1.96부터 1.96 사이에 들어갈 확률이 0.95다 이런 얘기죠. 자, 이걸 통해서 자, 여기에 z 자리에 이걸 이렇게 딱 집어넣을 거야. 자, 그러면 마이너스 1.96 자,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빼기 m 이렇게 해서 자, 1.96 사이에 들어갈 확률이 0.95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지. 자, 이 x바라는 거는 실제로 한번 했을 때, 실제 n개의 표본을 뽑았을 때 나온 평균이겠죠. 나온 평균. 그래서 이제 편의상의 대문자를 실제 실행했을 때는 x 소문자로 쓰면 실제 실행한 표본 평균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양변에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곱하고 x바를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9로 나눠주면 저 m이라는 놈이 자 x바 빼기 1.96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크거나 같고 x바 플러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작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 m이라는 놈이 요런 숫자 안에 들어갈 확률이 0.95 95%라는 거죠. 그러니까 표본평균 어떤 실제 시행한 표본평균으로부터 1.96에다가 그 표본의 개수로 모집단의 시그마를 나눠준 이 값들을 추정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가지고 추정하면 이런 숫자 사이에 들어갈 확률이 0.95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랬을 때 요거를 이 표본평균 x바의 신뢰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모평 95%로 추정했을 때 이 평균이 여기에 들어갈 신뢰 구간이라고 부르는 거지. 자, 그럼 이 신뢰 구간이라고 부르고 이 신뢰 구간의 길이는 여기서 여기 빼면 되겠지. 그러니까 x바와 소거가 되고 1.96이 2배가 돼서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를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부르고 자, 여기 있는 앞에 있는 1.96 이런 뭐 신뢰 상수 또는 신뢰 계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가 달라지면 따라서 이 m으로 추정하는 이 신뢰 구간이 틀려지겠죠. 자, 이 여기 있는 숫자가 뭐 1.96 그 다음에 뭐 2.58 이렇게 들어가면 빼지는 숫자가 더 많아지지. 더해지는 숫자가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게 신뢰 계수가 커지면 이 신뢰 구간의 길이가 늘어나서 맞힐 확률이 더 늘어나겠지. 평균을 적중시킬 확률이 더 늘어날 거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이제 또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2.58부터 2.58 사이 표준 정비표를 봤더니 얘가 정확하게 또 0.99가 되더라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여기 99%일 때는 신뢰 계수를 2.58로만 바꿔주면 신뢰 구간을 구할 수 있겠죠. 모평균 m에 95%의 신뢰 구간을 구하라 그러면 신뢰 계수를 1.96으로 써주시고 99%라면 2.58. 근데 여기서 이제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 값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1.96이나 2.58이 뭐 자연스럽게 외워지겠지만 외우셔도 좋고 안 외우셔도 좋고 상황에 따라서는 계산을 편하게 해서 얘를 2로 주기도 하고 이렇게 3으로 주기도 해.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그러니까 굳이 외울 필요 없고 출제자가 여기에 있는 숫자 99%일 때 얘의 신뢰 계수를 얼마로 95% 신뢰 계수를 얼마로 줬냐를 밑에 문제에서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때마다 신뢰 구간의 길이는 2 곱하기 신뢰 계수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2배가 되겠죠. 신뢰 구간의 길이는.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 간단해. 이걸 통해서 저것만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요. 자, 95%로 신뢰도를 95%로 결정했을 때 모평균 m이 존재하는 신뢰 구간은 x바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겠고요. 보다 크거나 같고 x바 플러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여기를 95%의 신뢰 구간 이렇게 부르고 99%에도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알파 100분의 알파로 나온다. 그럼 여기에 계수 자리에 뭐 다른 숫자 알파가 들어가면 되겠죠. 다른 계수가 들어가면 될 거야. 그래서 계수만 바뀌게 되겠지. 그때 100분의 알파 0. 몇일 때 나머지는 다 그대로 써주시고 알파 대신에 알파가 아니라 K라는 신뢰 계수가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런 신뢰 구간에서 신뢰 구간의 길이는 당연히 2 곱하기 신뢰 계수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된다. 이게 일반적으로 신뢰 구간의 길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일단 뭐 표본의 개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평균을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아지겠지. 그리고 신뢰 구간의 길이가 늘어날수록 신뢰도는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하나만 그냥 간단하게 써볼게요. 자, 고등학생 100명을 뽑아서 하루 공부 시간을 조사했습니다. 자, 공부 시간을 조사했더니 평균 6시간
그 다음에 표준편차 1인 정규분포를 따른데 고등학교 학생 전체 학생들의 M에 대하여 자, 전체 평균 M에 대하여 95%의 신뢰 구간을 구하시오. 문제를 이렇게 간단하게 낸다는 얘기야. 이 단어는 뭐 이렇게 어렵게 내지는 않으니까. 자, 이렇게 냈을 때 우리 이제 그대로 대입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X바가 나와 있죠. 지금 평균이 6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6에서 자 95% 신뢰 계수를 1.96을 할게요. 6-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잖아. 그렇지? 루트 n이니까 루트 100이 되겠죠. 그 다음에 분의 표준편차 1 이렇게 루트 n분의 시그마 했으니까 그 다음에 그렇다면 그 평균 m은 다시 6으로부터 1.96에 루트 100분의 1만큼 이런 숫자 사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산수만 하면 나오게 되는 거고.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수상한 점이 있죠. 자, 여기 100명에 대한 평균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표본 평균이고 100명에 대한 표준 편차니까 얘의 정확한 이름은 표본 표준 편차겠지. 근데 우리가 여기서 사용하는 이 시그마는 모 집단에서 사용하는 모 표준 편차라고. 자, 근데 얘는 이거 보이잖아. 우리가 평균을 몰라서 평균을 추정하려고 하는데 모 표준 편차를 안다는 건 불가능하겠지. 그지? 그러니까 모 표준 편차를 쓸 수가 없다고. 그래서 모 표준 편차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이때를 뭘 쓰는 거라고? 표본 표준 편차. 우리 벌써 S죠, S. 표본 표준 편차 S제곱. 분산 S제곱을 구해서 루트를 씌운 건데 S제곱을 구할 때 N-1로 나눈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때 그 N-1로 나눈 이유가 이 표본 표준 편차가 이렇게 N-1로 나눈 표본 표준 편차가 모 표준 편차에 더 가까워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알려져 있는 거지 이것도. 모 표준 편차를 모르면 여기서 제시한 표본 표준 편차를 대신 사용해도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대신 사용해도 됩니다. 이렇게.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거. 자, 봐봐. 그럼 이제 이 확률 변수 공부 시간이라는 확률 변수 X바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랬지. 평균이 6이고 표준 편차가 1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100명을 뽑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루트 100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들어가야 돼.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들어가는 거야. 자, 다시. 자, 표본 표준 편차는 1이고 여기 사용되는 건 뭐라고? 얘는 표본 표준 편차가 아니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자, 여기에 n분의 시그마 제곱이 가야 되는 거지. 자, 원래는 정규 분포 m, n분의 시그마 제곱이잖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루트를 씌운 이 숫자가 바로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라는 거야. 여기 있는 1은 표본 표준 편차고, 그래서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와 표본 표준 편차는 전혀 다른 숫자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좀 주의하시고, 우리 여기서는 신뢰 구간을 구하는 이런 간단한 공식과 신뢰도가 의미하는 거 95%, 100번 하면 5번 정도는 계산한 게 모평균이 내가 계산한 범위 밖에 나올 확률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